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강한 바람에 체감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8.9도, 장수 15.3도 등 15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올랐지만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지고 지역별로 비까지 내렸습니다. 서해안에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통행이 전면 중단되고 항포구의 선박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밤사이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 현안을 챙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시작된 전북 경제의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위기의 전북 경제 회생 방안의 하나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이 현안이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는 한 세계 잼버리 대회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항이 매우 절실한데 개항 목표 시점에 맞추려면 예타 조사를 반드시 면제해야. 민주평화당은 전북 경제 챙기기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의 직접 답변과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한 대안과 답변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위기의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한 민주평화당의 현안 해결 촉구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 지적에 공감한다며 협치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기습적인 법인 분리에 따른 GM의 철수설로 군산공장 처리 문제가 정치권에서 묻히는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GM의 꼼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만큼 군산공장 처리도 함께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공장을 폐쇄한 GM이 이번에는 법인 분리로 한국에서 전면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GM의 정부 지원금을 퍼줬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정부도 이번에는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처럼 정부가 GM의 강력 대응을 천명한 만큼 이번에는 군산공장 대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가운데 남은 4천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군산공장에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받아내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부분 가동을 하며 공장 처리를 미루면 투자처를 찾아도 협상이 어렵고 매각 대금만 높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GM의 공장 실사에 참여해 GM 측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군산공장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군산공장의 현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이루어져서 올 초 GM과의 협상에서 군산공장 문제를 철저히 배제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군산공장 문제를 포함하도록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게 군산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위기의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한 민주평화당의 현안 해결 촉구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 지적에 공감한다며 협치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새만금 지역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며 전북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정략적 접근이 아닌 도민에게 희망을 줄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지역 일부 아동센터가 친환경 급식 문제로 군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에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맡기 위해 청소와 정리정돈에 분주합니다. 이곳을 찾는 20여 명의 아이들은 자율학습과 독서, 놀이는 물론 저녁도 먹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그리고 급식비는 매월 수백만 원, 모두 군산시가 지원합니다. 또 친환경 급식을 할 경우 매월 운영비 5만 원과 1인당 급식비 500원이 추가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친환경 하면 그 급식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는 거죠. 하지만 일부 아동센터는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아 조리사 인건비 40여만 원을 지원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산시 내 46개 아동센터 가운데 친환경 급식 지원 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곳은 전체 41%인 19곳. 이들 업체는 특정 식재료 공급업체와 그 운영에 반대해서 별도의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친환경 급식이 아니라며 지원비를 줄이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은 친환경, 다른 한쪽은 비친환경으로 제공하고 급기야 제재 수단으로 급식소, 조리사 지원비 및 일부 운영 비용까지 차등을 두었다는 사건에 대하여 군산시는 재차 친환경 급식비 지원 의향을 밝혔지만 이들 센터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둘러싼 양측 간의 해묵은 갈등을 아동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군산시가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은 평균 60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09일에 달했습니다. 장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과 공기업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이 75%에 불과하다며 민간 개방으로 보육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이 KTX 호남 직통선 개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내일 국토부 국감에서 KTX 오송 평택 노선의 복복선 건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호남 직통선을 예비 타당성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TX 오송 평택 복복선 건설에는 3조 원이 넘게 예산이 드는데 승객 불편과 지진 등에 취약해 호남 직통선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농생명 융합 산업으로 특화 발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전북 혁신도시를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과 종자, 농기계 등을 연계한 농생명 융합산업의 중심지로 특화 발전시키는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농생명 교육기관을 입주시켜 새로운 농업 혁신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고형 폐기물 발전소 건립 중단 요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주 도심권인 팔복동에 건립되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로 주민 건강과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과 달리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을 국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하면서 허가 과정의 편법과 환경오염 논란으로 촛불 시위 등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이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6등급으로 더 나빠졌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